책을 이거를 어디 몇 줄을 외워가지고 하는 그런 강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동안 어떤 나름대로 많은 책과 이렇게 실험하다 보니까 노자 장자가 깨우쳤던 그 도가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심오한 도고 높고, 그리고 그걸 몸에서 구현하신 분이 황제라서,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가 칠정을 공부했습니다. 전번에 그 칠정의 이 마음의 동요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몸과 병이 아프고 고생을 하는데, 우리 인간 존재 중에 이 칠정의 괴로움을 받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죠. 걔가 누구죠? 갓난아이지, 갓난아이. 어린아이는 천국 속에 살면서 전혀 그런 어떤 칠정의 괴로움에 노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해 토픽을 보면 비행기 사고가 나서 전원 120명이 다 죽었는데, 한 살 배기가 쌩쌩 웃고 있다든가, 요즘 요즘은 그런 뉴스도 안 나오던데, 어떤 큰 대형 사고가 났는데 술 취한 사람 혼자가 살아있다든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 이제 이게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이런 거가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심사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어떤 심리학자가 자인식 거울이라는 큰 거울을 놓고 실험을 했어요. 그거 한번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요. 거울이 자인식 거울이라고 해서 무슨 다른 거울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울인데 그 용도로 이제 실험용으로 크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벽보다 더 큰 거울을 앞에 세워놓고 심리학자가 어린애를요, 그 거울 앞에다가 앉혀. 그리고 이제 계속 관찰을 하는 게 실험이에요. 이 거울의 이름이 자인식 거울입니다. 실험의 초점은 뭐냐면, 언제 이 어린 갓난아기가 자아가 형성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번 시간에 그 스위스의 아동심리학에 들어가는 삐아제가 어린애가 이렇게 자기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누가 쪽쪽 빠는 거, 그걸 유심히 보면서 삐아제가 이 아이는 지금 이 발가락을 세계의 일부로 본다. 자기 자신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혼연일체가 된 상태고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천국에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유명한 논문을 썼는데, 자인식 거울을 놓고 계속 실험을 해보니까, 이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요, 어린 아이를 거울 앞에다 놓고 요 코 옆에다가 요만한 점을 붙이는 거예요. 집에 조카나 누구 애들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언제 이 어린아이, 막 낳은 아이는 자아가 없잖아요. 쥐손가락 막 빨고, 허공을 봐도 절대 눈도 깜박거리지 않잖아요. 얘들은 어디에 집착을 안 하니까. 근데 어느 때인가 이제 자아가 형성되면서 인간이 이제 이 정기심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코 옆에다가 점을 커다란 하나 붙여놓고 거울 앞에다 얘를 이렇게 앉혀놓고, 그러면은 이놈이 막 달려가가지고 거울 앞에서 보고 이제 짓거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 눈에는 저 아이가 신기한 거예요, 지금. 어떤 애가 지 앞에 있는 거죠. 그놈하고 놀아보려고. 얘는 아직 자아가 형성이 안 돼. 아직 그 유년의 파라다이스 안에 있는 거죠. 근데 3살에서 4살 사이, 3년 6개월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몇 개월 사이, 요때 자아가 형성된다. 지금 최근에 그 하는 실험들을 보면,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울을 보다가 이걸 띄워. 거울을 보다가 이걸 띈 놈은 자아가 형성된다. 이제 그러면 고집을 부리기 시작. 그 나이부터 이제 미운 7살 그 개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요즘은 미운 5살로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3.6개월이면 우리나라로 얼추 한 5살 맞죠? 4.5세 정도 되니까 이 자아인식으로 그런 실험을 하면서 보여주는데 이게 그 용맹한 사자, 호랑이, 뭐 원숭이 얘들이요 그게 안 돼. 뭐 침팬지인가 어떤 특수한 종 하나가 조금 거기 근접해요. 그러니까 호랑이, 사자 얘네들은 얘 앞에 보면은 맹수가 나타나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 자아를 인식하는 게 우리 인간은 나오라. 근데 그러면서 이 자아가 인식되는 순간 이 아이는 이제 그 어떤 천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자기 자신이 생겨나지. 그래서 노자가 이 늙을노자 노자를 쓰잖아요. 노자가 늙을노자 노자 올드 세이지죠. 노현자 노자인데 이 노자는 어린 아이를 굉장히 칭송해요. 도덕경을 보시다 보면은 어린 아이를 관찰도 많이 했고 노자가 어린 아이를 칭송을 많이 하는데 도덕경 55장을 보면 여기 어린 아이에 대해서 재밌는 말이 홍현이 낭낭한 목소리. 만물은 없애지면 곧 노쇠해지나니 덕을 두터이 지닌 사람은 갓난아이와 같나니 독충이 쏘지 않고 맹수도 덮치지 않으며 독수리도 핥히지 않는다. 그 뼈도 약하고 그 힘줄도 부드러우나 그 소나기의 힘은 강하다. 아직 남녀의 교합을 알지 못하나 음경도 성나 일어서니 이것은 정기가 완전하기 때문이요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이것이 음양의 조화가 완전하기 때문이다. 조화를 아는 것 그것이 영원이며 영원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이다. 수명을 더하려 하는 것은 요망한 일이요 마음으로 길을 부리려 하는 것은 강포한 짓이다. 만물은 억세지면 곧 노쇠해지나니 이는 도가 아닌 까닭이다. 도가 아닌 것은 얼마 안가 막힌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목소리 좋으시네. 이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아이를 말합니다. 이게 아이가 산속에 버려져 있어도 독충이 쏘지를 않고 맹수가 덮치질 않고 독수리가 핥히질 않고. 그러니까 그 로물루스 이야기 있죠. 로물루스 그 시조 건국. 걔들이 어려서 쌍둥이 산속에서 그 늑대가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전설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천진난만함이 극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아이는요. 우주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포가 없어. 공포. 우리 7정 중에 마지막 게 공이었잖아요. 공. 이게 이제 문제인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를 보고도 헤 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를 보고도. 근데 짐승은요 우리 인간보다 이 어떤 그 감지력 같은 게 100배, 200배가 예민하니까 저놈이 살기를 느끼는지 아니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지를 대하는지를 훨씬 빨리 느끼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맹수 앞에 서면 맹수가 대번에 우리를 덮치죠. 왜? 우리가 살기를 가졌다는 걸 내가 반사적으로 느끼니까. 근데 맹수가 옆에를 오는데 어린애가 헤 하고 웃으면서 손을 놔 이러면은 맹수가 그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안 죽이는 거지. 특히 뭐 배고프지 않으면. 이게 지금 첫 문장이 그거예요. 독충이 쏘지를 않고 맹수가 덮치질 않으며 확조, 독수리 같은 건데 얘가 쪼지 않는다. 그 천진난만함이 극에 달한 자아 형성 이전에 완전히 천국에 든 이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 소나기의 어린아이는 뼈도 약하고 근육도 약한데 소나기에 쥐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집에서 왜 애들 기를 때 그 얘가 이렇게 먹는 그 사탕 같은 거 이렇게 쥐면 이거 뺏기가 쉬웠습니까? 괜히 어렵죠. 이 힘이 강해. 이 힘이 강하고 두 번째로 이 아이가 아직 어린애여서 남녀의 교합을 전혀 모르는데 아침이 되면 고추가 벌떡 성나 일어나 있어. 노자가 이걸 딱 보고 무릎을 친 거지. 아, 이게 뭐냐. 이게 정기가 완전한 거다. 성적인 욕망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이 아이의 정기의 완전함이 꽃처럼 피어난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말하는 게 어린애는 하루 울면은 막 4-4시간씩 울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디 데모 갔다가 한 30분만 소리 지르고 확 쉬어버리잖아요. 근데 애들은 몇 시간 울어도 목이 안 쥐고.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테너예요, 바리톤이에요, 베이스예요? 테너죠, 테너. 그러니까 높은 목을 쓴단 말이에요, 파바로티가.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고민이 많아요. 이 목을 다칠지 목을 위험 때문에. 그래서 특히 내 목을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상하지 않고 성공한 성악가로 끌고 가면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호텔에 묵었는데 옆방에서 애가 빽빽 우는 거야. 아주 소리를 높여가지고 옆방에서 들릴 정도로. 그 들어보니까 이놈이 4-4시간 우는 거야. 그때 파워로티 머리를 탁 때리는 거야. 아, 어린애는 목이 쉬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파바로티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어떤 뭐 동양적인 접근은 아닐지라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목을 쓰는 법을 터득을 했다고 해요. 이 우리 황제 내경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은요 완전한 이 소리 교제를 이루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흉강이라고 하잖아요. 흉강.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아래를 복강이라고 하고 흉강이 있고 복강이 있죠. 이 강이라는 게 안에 빈 공동이 있다는 거, 비어있는 거. 요 흉강이 담당하는 게 우리 그 3단전 중에 뭐였죠? 전중. 그 다음에 아래 하단전이 뭐였죠? 이게 단전. 그래서 소리를 목으로만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통을 흉강과 복강을 이렇게 공명을 주고 하면서 몸 전체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울 때요 절대 이 성대로 우는 게 아닙니다. 이 주먹을 이렇게 쥐고 온 몸을 비틀면서 울어. 어린애는 절대 목이 안 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개골 인당을 중심으로 이 두개골의 공명까지 해서 3단전 공명을 이뤄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이게 성악의 최고. 그러니까 집에 놔두고 성악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이 단전 호흡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몸에 공명을 하는 흉강과 복강을 쓰면 되게 두성 발성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지금 성악가들도. 근데 이거는 그 이태리식이고 우리 동양의 수행법을 접목을 시키면 이게 흉강, 복강까지 돼요. 복강. 그러면 한국에서 뭐 아주 위대한 그 성악가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정기심이 가장 왕성한 때가 이 어린아이, 아직 자아 형성 이전인데 이 어린애의 주먹진 손을 보면은요, 거기에 그 묘한 게 있어요. 어린애가 주먹을 이렇게 쥐겠습니까? 이렇게 쥐겠습니까? 어린애는 이렇게 쥐죠. 요게 폐경락. 폐경락을 얘는 본능적으로 감싸는 거예요. 폐경락을 감싸면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깊게 들어가요. 근데 자아가 형성되고 이제 고집이 생기면 상대하고 대립해서 싸워야 된다는 의식이 이제 싹 트기 시작하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럼 이제 주먹을 이렇게 쥐는 거지. 이렇게 쥐고 싸울 수 있겠어요, 사람이? 절대 못 싸워. 이거는 이완
이건 이완하는 거고, 우리 몸으로 치면은 우리 저 부교감 신경, 자율신경에서 우리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몸의 이완과 휴식으로. 그래서 절간에서 참선하는 수행자들이 그 1시간하고 이렇게 10분 동안 보행을 할 때 항상 주먹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쥐고 감싸듯이, 그래서 폐경락을 보호하면서 호흡을 이렇게 이완시키고, 이렇게 쥐기 시작하면 벌써 이미 이 아이한테는 어떤 에고가 형성되는 거지. 세상을 적대시하는 자아가 이미 생긴 거예요. 병 중에서 심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오늘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심이 있고, 기관이 있고, 뿔이 있고,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구분을 해봐요. 이게 우리가 전번 시간에 본 거. 그렇죠? 여기서 희노우사 비경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 마음의 동요죠. 여기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병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최초의 초입의 단계지. 이거를 다스리는 가장 최고도의 어떤 경지에 선, 그거를 노자가 뭐라 그랬죠? 그 저번 시간에 치허극. 이게 치허극 수정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허가 극치에 도달하고, 이것만 다스릴 수 있으면 이 이하로 갈 필요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병들 이유도 없고, 이 최초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동요를 볼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이 자기 내면에 대한 주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이하로 병이 생겨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게 노자가 이 단계에서의 아주 최고도의 치료법, 그게 허정이라는 거예요. 치허그 수정. 이 허정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실은 노자 철학의 발원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 노자, 장자 같은 그런 이제 인류의 큰 스승들이죠. 우리는 여기는 못 가는 거지. 지금 공부 중에 있지만 앞으로 가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서 걸리지를 못하고 작동이 돼서 일로 넘어가는 이제 기가 사기가 되는 거지. 이 전기가. 이 전기가 이제 사기화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황제가 가라사대 백병생어기,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병생어기라고 하는 이 황제의 이 놀라운 이 통찰이 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황제가 백병생어혈 이랬으면 이 사람은 절대 명의가 아니지. 그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황제의 기본 입장은 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 출어, 혈. 병이 출현하기는 혈에서 합니다. 병이 출현하기는 출러, 혈. 그러나 병의 근본의 원인은
병원업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지. 어혈이 생기면서 병이 출현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병의 원인, 근본 원인은 기에 있다. 이게 황제내경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기혈병 4단계를 크게 가르면 어디서 갈라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딱 갈라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갈라. 이게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은 실은 이 벽이 굉장히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어떤 상태죠? 이것은 에너지의 상태고 파동의 상태잖아요. 여기를 딱 넘어서면 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자라는 거는 이미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잖아요. 그거를 돌이키려면 힘이 10배는 더 들지. 얘처럼 돌덩어리처럼 굳어진 애는 또 얘를 고치려면 힘이 10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병이 넘어올 때 10배가 힘들고 고치려면 얘가 10배가 힘들고 얘가 10배가 힘들니까 100배, 1000배가 힘든 거 아니죠. 나으려면. 그래서 황제내경의 이런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 병의 초기 단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개고생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자꾸 어떤 이런 다른 세계관에 입문하고 접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고 노력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자꾸 이것만 다루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둔감해. 양방 의사라는 사람들이 가서 뭐 말하는 거 보면은 근원적인 단계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어요. 종양을 어떻게 칼질할 건가, 어떻게 뛸 건가, 이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지금 이게 현대의학의 성과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매몰돼가지고 이게 아니죠. 여기서 저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고생들을 하고. 그래서 이 사기는 이거는 허정으로 다스렸는데 최고도의 어떤 그 경지로 내면에서 치유를 하는 그런 법을 다스려. 여기는 뭐로 다스립니까? 이 사기는. 이 사기라는 이 독을 뭐로 해독을 하죠? 이거는 퀘스천만 딱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이 혈, 어혈 요거는 이제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혈은 이미 이게 어혈이 돼버렸잖아요. 어혈이 병질 부가 붙어서 어혈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독이지 이제 독. 이 독을 제거하는 법을 그때 우리 첫 시간인가 슬쩍 공부를 했죠. 독이 표면에 있을 때는 3단계로 처리를 하는데 이 한의사들이 독이 표면에 있을 때는 표면이 있고 중간이 있고 속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죠? 항, 토, 하 이렇게 처리해요. 땀을 내 가지고 더운 약재를 먹여서 땀을 내 발한. 그래서 감기 기운 좀 있는 분들 찜질방 가잖아요. 그 감기 자체가 열을 내잖아요. 이걸 표면에 있는 어떤 병원을 몰아내기 위해서 항, 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중간쯤 들어가고서 뭘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 이런 거 일으키고 저처럼 술 못 먹는 사람 과음하면 몸이 딱 신호를 보내가지고 야 얘 독이 들어왔는데 안 되겠다 얘를 토해내자 이거 아닙니까? 토. 그 다음에 실기해가지고 너무 깊이 내려갔어. 그럼 하재를 써서 설사를 확 시켜버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독을 몸에 들어와 있는 이 단계를 이렇게 나가 처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못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 개고생을 하는 거고 다시 여기서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병원에 끌려가서 뭔 짓 당하죠? 그렇죠. 칼 맞고 원자 폭탄 맞죠.
방사능이 그게 뭡니까? 그게 원자폭탄이지. 여기 가서 암 걸린 사람들은 칼 맞고 원자폭탄 맞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형태의 폭력이에요. 이보다 더한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돈 내고 폭력에 굴복하는 거지, 인간이 지금.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우리 지금 이 어떤 의료 시스템 전체를 깨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 보니까 그냥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나 째주세요. 내 종양 잘라주세요. 너무 익숙한 것처럼 보는데 정말 이걸 다른 눈으로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이 극단적인 폭력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빌고 있잖아요. 항암제라고 하는 그 약이 아까 교수님 염산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얼마나 독극물들입니까? 정상적인 우리 건강한 사람들한테 그거 하나라도 누가 먹입니까? 한 번이라도 누가 그거 먹으라고 해요? 여기서 저지를 못하니까 10배 쉬웠는데 여기서 이 짓을 당하고 또 100배 어려운 짓을 당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이 의료 시스템, 이 황제가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그걸 좀 우리가 자꾸 접하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백병생어기. 그래서 황제는 여기서 고쳐보자는 뜻이에요. 지금 백병생어기니까. 그러면 이 사기를 뭐로 몰아낼 수 있습니까? 이 호흡으로. 이게 호흡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 호흡이 우리 예방의학 전체 시스템의 배후에. 그러니까 예방의학이라는 게요, 무슨 손 씻고 이빨 닦고 이게 예방의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몸을 청결히 하는 거고, 호흡으로 우리 내면의 이 요동치는 기의 그 탁한 이 기운을 얘를 제어를 하지. 그래서 정기신을 갈무리라는 거. 이것이 진정한 예방의학이지. 뭐 손 씻고 이 닦고 부분은 그거 자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이 관념이 싹 트지가 않은 거야. 자꾸 이쪽만 들여다봐. 그래서 이 고대 서적들을 다 놓고 보면요, 결국 모든 양생술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호흡. 모든 책이 다 호흡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첫 시간에 그 장출식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양방의사들이 하는 짓이고, 여기가 한방의사들이고, 여기가 지금 도인, 황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여기가 부처님, 노자, 장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너무 등한시하다 보면 자꾸 이쪽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아직 머리가 명민하고 여력이 남아있을 때 이 근원적인 경지적으로 해가야 돼. 그러면은 나중에 우선 쌓아가는 그 과정이 물론 쉽진 않죠. 그렇지만 이 비슷한 어떤 노자 장자의 발가락 하나만 잡아도 이꼴한다. 스스로 그날을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기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그래서 이 호흡이 생명 현상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실 뭐 세상에서 호흡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무한의 자원이어 가지고 아무 거침없이 사니까 호흡의 중요성을 요만큼도 못 느끼고 살지만, 숨 못 쉬면 죽는 거고 숨 쉬면 사는 겁니다. 5분 동안 여기 딱 덮개스 들어가지고 호흡 못하면 우리 다 죽지 뭐 별거 있어요? 그만큼 호흡이 중요한 거죠. 근데 정작 이 중요한 호흡을 의식적으로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단전호흡, 복식호흡에 이제 이거를 이해하면서 공부하면서 눈을 뜨는 거지, 그 전까지는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냥 호흡은 그냥 뭐 평소에 저마다 뭘 아무 부작용 없이 했던 거니까 한 번도 고려의 대상이 돼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런 쉽게 이 호흡에 대한 눈을 못 뜨니까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의사들이 호흡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 호흡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인간의 생명현상의 중심에 있는 게 호흡인데 이걸 자꾸 생명 위주로 보지를 못하고 병리학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호흡은 4단계가 있습니다. 호흡은 그때 공부할 때 이거 한번 한 것 같은데 호흡의 4단계가 뭘까요? 맨 처음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그 태아의 형태로 담겨 있을 때 그때 했던 호흡법이 뭐죠? 태식. 태아는 코가 있어도 코로 숨을 안 쉬어요. 태아라는 놈은 뱃속에서 탯줄을 가지고 놀아. 한 7개월 되면 이렇게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얘가 탯줄을 가지고 있어. 코가 있어도 코로 숨을 안 쉽니다. 그게 태식이죠. 그 다음에 이 태아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아까 노자가 말했던 같은 그 영유아 단계 이때 이 호흡법이 이게 뭐죠? 이게 복식호흡. 복식호흡을 몇 년 잘 하다가 내가 이제 점점 나이 든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때 이제 호흡이 점점 얕아집니다. 그래가 하는 호흡이 뭐죠? 흉식. 우리 지금 95%가 흉식호흡을 해요. 여기서 한번 자세를 편하게 하시고 투 손도 뱉으면서 몸을 이완시켜보세요. 편안하게 호흡을 내뱉으면서 쭉 호흡을 자연스러우면서 가늘고 길게 허리띠를 내뿜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린아이 때 그 호흡인 복식호흡 쪽으로 점점 다가가요. 흉식호흡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가 태아일 때 태식을 하고 태식을 하는 거예요. 태식. 그 다음에 유아일 때 복식호흡을 하는 거죠. 복식.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성인이 되면서 이런 좋은 단계를 다 지나면서 몸이 이제 굳는 거죠. 깊은 호흡을 못하고 호흡이 점점 올라오는 거죠. 이 배꼽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어떤 신령한 기운이 작동해가지고 엄마하고 나를 이어주는 탯줄을 통해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코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온 생명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행복한 어떤 천국과도 같은 데를 일단은 있다. 나와가지고 조금 올라오는 거야. 호흡이 얕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성인 되면 이제 이게 흉식이고 흉식. 그 다음에 노인이 되면 호흡이 어떻죠? 아주 그 연세 많으신 노인들 보면은 호흡이 목에서 이렇게 목에서 걸려가지고 거기서 딸깍딸깍하죠. 후식. 후식이죠. 호흡이 목에 걸려있는 거. 인후부. 이 다음은 뭐겠어요? 사망이지 뭐. 나갔던 호흡이 안 돌아오면 죽는 거지. 돌고 있어요. 요 4단계예요. 호흡법. 인간이 이 4단계의 호흡을 거치고 죽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전체 과정 이게 뭐겠어요? 호흡이 전체적으로 계속 얕아진다는 거예요. 호흡이 얕아져 계속. 그러면 이 네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몸 안에 태화되는 기관이 하나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죠? 네? 이렇게 호흡이 계속 얕아지는 그 중심에 우리 몸에 어떤 기관 하나가 있어요. 점점 태화되어가는 기관.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횡경막. 그게 횡경막. 이 전체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지금 횡경막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테마는 횡경막이에요. 횡경막이라는 게 이게 격자가 이게 좀 이상하죠. 격자가 그렇다고 치고 이게 횡으로 된 막이 있는 경막이 횡으로 된 경막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의 복강과 흉곽을 가르는 거지. 우리 몸에 이렇게 돔처럼 이렇게 그 해부도를 보면 이렇게 돔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척추뼈가 12개잖아요. 갈비뼈도 12개예요. 이렇게 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을 그려보면 우리 몸을 한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있고 쭉 내려와 가지고 상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폐라는 게 제일 큽니다. 우리 지금 신체 장기 중에서 폐 2개가 이렇게 있고 심장은 이렇게 좀 박혀 있어요. 이 속에 요 안에 이렇게 박혀 있지. 폐가 이렇게 두 쪽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횡경막이 돔처럼 이 횡경막은요 근육으로 된 막이에요.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우리 이렇게 발달한 포유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물주가요 이 사람을 만들 때 정말 보면은 기가 막힌 게 요 아래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덩어리가 이렇게 있죠. 간도 좀 크죠. 역삼각형으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위가 붙어 있거든요. 이게 전체가 보면 이렇게 이제 사각형처럼 되는 거죠. 전체가. 그리고 요 간 요 밑에 여기가 뭐겠어요? 쓸개가 붙어 있지. 간 요 뒤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쓸개 자그맣게. 그 다음에 요 위 뒤쪽으로 이렇게 비장이 붙어 있어요. 비장. 우리가 간신, 비폐신 하잖아요. 비장이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소장이 이제 여기서 돌기 시작하죠. 복잡하게. 그러다가 이렇게 대장이 있어서 직장, 방광, 소변 이렇게 나가는 거죠. 큰 틀이 이렇게. 이때 콩팥은 어디 있어요? 콩팥은? 여기가 배꼽이 있다고 치고 배꼽 아래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파처럼 파처럼 생긴 애가 등에 붙어 있어요. 등에. 그러니까 허리 아픈 거는 이제 콩팥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얘들은 앞쪽에 나와 있는데 얘는 등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서 내려오는 게 여기 방광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선이 요도 선이 이렇게 방광. 이게 전체 개요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횡으로 경막을 친 이 횡경막이 여기를 딱 이렇게 가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조물주가 이 총명한 영장류를 만드실 때 왜 이렇게 여기에 막을 두르셨을까?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겠지만 액체라는 것은 우리 온몸을 다 돌아야 되니까 공통된다고 쳐요. 근데 폐는 이거는 기체를 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장이니 뭐니 하는 것은 음식물 같은 거, 고체 덩어리, 어떤 이런 정묘하고 거친 것을 조물주가 구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섞이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구멍 3개를 뚫어가지고 정맥, 동맥, 식도해서 서로 통할 수 있게만 해놓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딱 해서 갈라. 그러니까 흉식호흡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우리 지금 내면에서 잘 안 느껴지지만 얘가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하루 종일 이 횡격막이 가만히 고정돼 가지고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호흡이 얕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식호흡을 한다, 단전호흡을 한다는 것은 이 횡격막, 퇴화된 횡격막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살아있는 운동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복원시켜요. 어린아이 때처럼. 그걸 한번 좀 봅시다. 요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우리 그 몸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횡격막이 점점 굳어서 몸의 전기신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노인이 진행되는 동안 퇴화되는 기간이 가슴에서는 횡격막인데 머리에서도 뭐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머리에서 숨골. 이 숨골이 어린애들 잠잘 때 봐보세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성인이 되게 굳어버리죠. 그래서 어린 아이 아자를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린애는 이 숨골이 열려 있어. 이 아자를 이렇게 쓰면은 이건 글씨 내리는 거예요. 아자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죠. 숨골이 열려 있는 존재. 그게 어린아이. 그러니까 여기에 숨골, 여기 안에 있는 횡격막, 이게 두 가지가 어떤 공통점이 있죠. 뭐죠? 호흡과 관련된다. 호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횡격막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 이것이 우리의 흉곽과 복강을 구분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것을 움직이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이 복식호흡이다. 그 다음에 이 횡격막이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해줘야 이 흉곽이 수축 팽창 운동이 비로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운동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던 혈액, 림파선, 호르몬이 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그때도 그 공부할 때 한번 나왔던 거지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꼭 명치 끝에 뭐가 탁 얹히는 사람 있죠. 이 명치 끝 여기가 횡격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기가 내려가지고 여기 딱 맞춰 있는 명치 끝을 뚫는 거. 이제 이 공부부터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3단전 공부를 그때 했었죠. 3단전이 머리에서 인당, 가슴에서 전중, 단전. 그래서 몸으로 들어온 이 기가 이제 단전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모여야 되는데 이 내려가는 이 길이 그게 이제 수행의 길. 그게 결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서를 보면은 우리 몸 안에 막이 3개가 있다. 막이 3개. 그 막이 뭐냐면 맨 처음에가 이제 횡격막 위에 있는 거. 횡격막이 있고 3개의 막이 있는데 맨 위에가 횡격막이 있고 두 번째가 이게 배꼽이에요. 배꼽에 이게 막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횡격막을 뚫고 이게 뭐로 뚫어요? 근데 횡격막을 참 절대 무슨 송곳이나 망치나 끌로 뚫는 게 아니라는 건데 이게 호흡으로 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벽을 뚫을 때 끝이 뭉퉁하고 두꺼운 게 잘 뚫려요? 끝이 가느다랗고 뾰족한 게 잘 뚫려요? 그렇죠. 끝이 송곳처럼 뾰족하고 가느다란 게 뚫리죠. 그러면 호흡을 급하고 거칠게 해야 이게 뚫리겠어요? 미세하고 가늘게 잡고 들어가 이게 뚫리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느다랗고 미세한 이 호흡에 집중하는 거. 이게 복식호흡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고이는 겁니다. 에너지가 힘을 받아서 끝이 뭉퉁한 게 아니라 끝이 예리해지는 거죠. 뚫고 내려가. 그 배꼽까지로 뚫고 내려갔을 때 단전에 비로소 들어가. 그 단전에 절대 그냥 못 가요. 이 막을 다 뚫고 몸이, 이게 이제 몸의 관점에서 보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기혈들이 다 퓨리파이 된 상태로 정화가 되고 탁한 기운들이 빠지면서 이게 이 길이 열립니다. 이 단전이 이제 결국 단전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호흡의 힘은. 이게 이제 핵심의 자리인데, 단전은요, 굉장히 이상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뼈도 아니고 살도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은 물컹한 살덩어리와도 같은데, 여기에 힘을 주면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질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단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단련시켜주다. 단련시켜줘. 우리 여기 뭐 볼따구라든가 뭐 어디 이런 어깨라든가 이런 데 때리면 아프잖아요. 이런 데 때리면 아픈데 단전은요, 심한 경우는 무슨 이렇게 쇠몽둥이 같은 걸 때려도 그 사람들이 다 견뎌요. 그러니까 이 단전의 조직은 이 양반 의사들이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조직을 연구를 안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얼마나 이게 조직이 특수하고 치밀하게 돼 있으면 그렇게 물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단단할 수도 있는지. 그래서 어린애들 이렇게 단전치기 같은 걸 시키잖아요. 그건 진짜 좋은 거예요. 이 단전이 그렇게 강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기를 컨트롤해야 돼요. 몸의 유기체의 원리에서 보면 이 단전이 강하지 못하면은요, 뇌졸중. 뇌졸중을 우리가 뇌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뇌졸중은 역상해에 올라가는 이 피를 단전이 끌어내리지 못할 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할 때 수행을 해놓은 사람들은 단전의 이 복화된 힘으로 이걸 잡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안 되니까 따라 올라가서 그래서 터지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은요, 이건 실은 단전의 병이에요. 단전이 강한 사람은 절대 뇌졸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보는 관점이 서양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근원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몸을 하나하나 이해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의 원천이고 어떤 힘의 원천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고대 이 무술가들 있죠. 태극권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이 사람들은 직접 적을 상대로 싸워야 되니까 몸에서 힘의 원천이 어디냐, 이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단전이라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 사람들 용어는 좀 특별해요. 뭐라 그러냐면 병마주둔처. 단전을 가리켜서 병사와 말이, 병마가 주둔하는 병마주둔처. 모든 힘의 원천입니다. 단전은요,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고 아무리 때려도 탈이 없어요. 계속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만이 안 좋은 게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버리면 단전의 신축력이 죽어버려요.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넘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오버되면 이걸 못 당기는 거죠. 그 어떤 힘의 관점에서 이 아랫배란 말이 단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꼽이 횡격막은 흉강과 복강을 구분하는 자리고 갈리는 거 여기서 배꼽은 상복부와 하복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꼽 안에는요 신체 장부가 하나도 없어요. 방광 빼고는 모든 중요한 거는 아까 그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위에 있는 거 이게 심폐예요. 그렇죠? 심장과 폐가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갈비뼈 12개가 이렇게 감싸면서 그 안에 폐가 들어있잖아요. 1차 보호받죠? 심장은 워낙 중요한 놈이라 다시 또 그 폐 속에 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심막으로 한 번 더 싸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위장이다 간이다 뭐 하는 놈들은 복부에 들어있어서 직접적으로 갈비뼈에 보호받지는 않아요. 여기는 좀 느슨한 형태로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하고 심장 2개가 마지막 선이 이렇게 그으면은요 절대 배꼽을 안 대고 그 맨 마지막 아래 하단전에 가면은 외부상으로는 해부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점 신령지기가 보이는 거지.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 동양 사람들이 황제내경의 그 어떤 이런 통찰을 이어가면서 동양학을 발전시키고 완성시켜야 되는데 이 전통은 무너진 것 같아요. 저 같은 변호사가 이걸 하고 있으니 이게 안 되지 이게. 뭔가 그 어떤 꾸준히 이어오는 이 힘을 이어야 되는데 이런 해부학적인 관점은 이미 서양한테 먹혀가지고 뭐 지금 의사들도 한의사들도 지금 이렇게 보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호흡 공부를 하죠. 호흡은 피해야 할 호흡이 2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아까 말한 흉식호흡. 이 흉식호흡을 피해야 돼요. 흉식호흡은 호흡이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 그래서 심기혈병, 백병생어 기, 이 기에서 기가 작동을 못하는 거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기가 우리가 호흡을 깊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몸 안에 누적된 이 사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기를 배출하고 계속 들어 마시다가 죽은 그 삼각산 그 불교 승려들 이야기도 우리가 했었죠. 네. 깊은 호흡을 통해서 계속 그 사기를 배출하는 이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게 복식호흡인데 흉식은 여기 딱 걸려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점점 몸이 이제 탁해지고 노쇠해지고 그 과정을 가는 거고 이 흉식호흡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횡격막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횡격막이 안 움직이고 그리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돼가지고 항상 불안 초조하는 거지. 호흡이 얕으니까. 이 흉식호흡을 피해야 돼요. 흉식호흡. 그리고 또 하나 피해야 할 호흡이 뭐냐면은 역호흡이라는 거죠. 역호흡. 왜 저 고등학교 때 제시 훈련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운동신경이 덜 떨어진 애들이 어떻게 걷냐면 이렇게 걷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호흡을 하면 이렇게 날숨을 쭉 쉬면은 배가 어찌 돼야 되겠어요? 숨 들어가야지. 이완이 되면서 배가 쑥 딸려서 풍선이니까 우리 안에 허파는요 풍선이에요. 풍선. 응? 우리 허파가 호흡을 하는 원리는 기압차 원리뿐이지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삽 바늘을 생각을 해보세요. 주삽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면 공간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기압이 낮죠. 기압이 낮으면 공기는 압이 센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원래 바람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크게 벌어진 이 기압이 낮은 이 공간 속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거, 그게 폐지 뭐. 그게 폐 운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횡격막이 안 움직이니까 어찌 되겠어요? 그냥 그 썩은 공기가 그대로 고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호흡법을 한답시고 잘못해가지고 역호흡을 하면 이렇게 반대로 돼요. 한번 지금 이렇게 슬슬 한번 해보세요. 툭툭툭, 삼투 뱉으면서 가만히 몸을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딸려와. 배가 홀쭉해지죠. 그러면서 편안해지. 이렇게 이완. 그러면 다시 슥 마셔보세요. 그러면은 안에 풍선이 이렇게 커지면서 기압차로 공기가 쑥 들어오는 거죠. 요걸 하는데 이때 이 몸 안에 이 횡격막이요, 이게 이 움직이는 이 진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흉곽에 있는 심장과 폐, 아래에 있는 비위, 소장, 대장, 간, 담, 이거를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마사지를 해줘. 자극을 주지. 그래서 이 횡격막이 움직이는 게요, 이 내부 장기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얘가 지금 자극을 주면서 마사지를 해줘. 그러면서 혈액이나 림파, 호르몬이 쭉쭉 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역호흡이 있는데, 역호흡 중에 그런 사람은 좀 드물긴 하지만 원래 숨은요,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게 돼 있어요. 내쉬는 거는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코로 나가도 되고 입으로.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들이쉴 때 입으로 쉬고 코로 내뱉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이거는 진짜 안 좋아요. 원래 호흡은 우리가 이 비강이 7cm짜리 고도의 이 기계가 여기 달려있는 거는 들이마실 때를 염두에 두고 조물주가 만드신 거예요. 들이마실 때 여기에 세균이 있고 공기가 너무 냉하거나 안 좋을 때 이 비강을 통하면서 고온 파스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나쁜 찌꺼기 같은 걸 코로 걸르는 거고, 그러니까 들어 마실 때는 항상 코로 마셔야 돼요. 입을 다물고. 근데 이제 축농증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잘못돼가지고 마시기를 입으로 마시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몸에 병 옵니다. 이것도 일종의 역호흡이죠. 이것도 역호흡이고, 그리고 또 호흡 중에 피해야 할 호흡이 있다면은 과호흡. 이거는 역호흡이었고, 과호흡이라는 것도 있어요. 과호흡. 이거는 뭐냐면요, 불안, 초조, 긴장이 나오는 때, 그러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숨을 막 들어 마십니다. 공기를 많이 보내줘야 되니까 온몸에. 그래야 내가 이렇게 준비가 돼가지고 이 상대랑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시스템이 호흡을 들어 마시기만 하는 거야. 이게 과호흡. 그러니까 이때 생각을 바꿔서 장출식, 이 날숨, 내쉬는 숨을 탁 쉬어주면서 물꼬를 터야 되는데 몸이 급하면은 이게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계속 마시기만 하는 거지. 이게 대표적인 게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이에요. 내쉬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몸이 무서우니까. 살기 위해서 몸이 산소를 필요로 하니까요, 계속 마시다가 더 못 마시잖아요. 어느 한계 가면 다 마셔버렸는데 그냥 숨이 꼴딱 넘어가. 이게 과호흡이에요. 이건 좀 특수한 케이스지만, 이럴 경우에 이제 다 이 횡격막이 다 멈춰요.
횡격막은 호흡에서 가장 운동을 가장 크게 하는 근육이 횡격막, 호흡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은 한숨 쉰다고 어른들한테 어려서 욕먹고 그런 짓 하면 못 쓴다고 이렇게 나무란 받고 그랬잖아요. 그게 참 의학 상식이 없어서. 원래 이 한숨 쉬는 게요, 그게 몸에 아주 본능적인 보호장치예요. 긴장 공포가 쌓이면은 과호흡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한숨을 내쉬는 거죠. 이 물꼬를 트는 거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수행자들이 한숨을 유심히 보고 있다. 거기서 두 숨, 세 숨, 숨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만든 게 그게 삼토예요.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1토는 한숨이어서 그게 나쁜 거로 잘못 인식됐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3토가 되면 그러면 이제 장추식의 시작점이 돼요. 한숨, 이게 호흡의 시작이고 이 기지개 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요가의 시작점입니다. 이런 게. 가장 간단한 이 몸의 어떤 본능적인 반응, 이런 거를 잘.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잠을 잘 때 절대 한 자세에서 그렇게 거의 잠을 안 자요. 공자는 뭐 이렇게 하고 하루 내 잤다고 뭐 돼 있지만은 어린애는 낮에 오른쪽으로 뭘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놈은 밤새 왼쪽으로 계속 돌아. 본능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잠버릇이 험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몸이 자면서도 막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게 아까 태식, 태식에서 복식으로 가는 이건데,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 호흡을 설명하면서 태식법 이런 장이 있어요. 이런 챕터가. 이걸 봅시다. 자체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식에 접근하려고 하는 어떤 법을 말하는 거죠. 태식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식법, 이게 결국 단전호흡이고 복식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태식법이라고 씁니다. 그럼 사람은 이게 태자고 이 식자에 여기 코 비자에서 온 거라는 거 그때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그럼 태로 호흡을 합니까? 코로 호흡을 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진화와 관련된 거죠. 한때 태로 하였으나 태를 자르고 나면 우리는 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태식법이 좋아도 태로 돌아가지는 못해요. 다만 태식을 했던 것처럼 이 배꼽 주변의 기운을 살려서 호흡을 가장 제하 단전까지 내려서 깊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가늘고 깊은 호흡, 그게 태식법이죠. 이게 이제 그 동의보감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상황을 그때도 한번 했죠. 여기에 이제 탯줄이 있습니다. 탯줄을 재가 뭐죠? 배꼽. 이게 줄이니까 제대라고. 제대혈 이야기 나오죠? 탯줄이란 뜻이게. 배꼽 줄이죠. 배꼽 줄. 탯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엄마의 어디에 연결이 돼요? 엄마의 인맥. 엄마의 이 자궁주변을 감싸는 인맥에 최초로 연결해요. 이 인맥이 어디에 연결이 돼요? 쭉 올라가서 폐에 연결해요. 이 폐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죠? 코에 연결되어 있죠. 이 호흡의 시스템이. 그래서 코가 들숨을 쉬면 이 탯줄에 딸려있는 이게 뭐죠? 이게 배꼽 아닙니까? 이게 배꼽. 그러니까
이 배꼽이 얼마나 중요한 데겠어요. 이게 탯줄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자리가 이게 정말 중요한 자리지. 배꼽이라고 하는 게 몸의 중심이고. 그래서 이 엄마가 코로 들숨을 쉬면 이 모든 신령한 기운이 역순을 타고 쭉 흘러서 배꼽을 타고 그 기가 흘러가는 거죠. 들숨을 쉬면 아이도 그 숨을 들이마시고, 엄마가 날숨을 쉬면 아이도 탁기를 한꺼번에 달려서 날숨을 쉬고. 이 시스템을 이렇게 있다가 이 탯줄이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앉아 있어서 모든 그런 천국의 그 행복을 전달해주는 비밀의 통로 아니겠어요, 어린이한테는. 그렇지만 아무리 탯줄이 좋아도 우리는 어느 순간 탯줄을 잘라야 돼. 영원히 얘를 붙들고 놓을 수는 없어요. 그 탯줄을 자르는데 뭐로 자르죠? 가위로 자르는 가위. 이게 옛날부터 그랬던가 봐. 그래서 꼭 탯줄 자르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전거, 가위로 제거한다. 이 가위전자. 실로를 했다가. 이제 뭐 그렇죠. 실로 묶어서 오래 장시간. 그 고소를 보면은 우리 또 그 가위로 잘랐던 게 이제 이런 게 있었구나. 전거 제대. 아니, 가위가 없을 때는 물어 뜯어먹기. 아니, 짐승들이 그랬겠죠. 가위를 들어서 전거, 제거를 해. 탯줄을 전거 제거하면 그때 이때 전체를 이 생명을 이끌어가던 1점의 신령지기가 탁 잘라버렸어요. 이 순간에 이 좋던 이 천국의 이 관계를 탁 잘라버렸어요. 그럼 이 신령한 기분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단전, 배꼽 아래. 이게 제잖아요. 이 배꼽이 잘려버렸으니 이제 여기 그 기능은 없어져가지고 제하로 가는 거예요. 제하, 배꼽 아래로. 배꼽 아래 제하가 어디죠? 단전. 그 단전을 제하 단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꼽, 단전호흡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이런 게 몸의 중심이지, 중심. 서양 철학하고는, 서양 의학하고는 전혀 우리가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지. 그 사람들은요, 배꼽에 대한 아무 이해가 없어. 서양 사람들. 배꼽은 그저 동맥혈, 정맥혈 오고 가고 뭐 그러고 거기 생긴 모양이 뭐 흉하고 뭐 이런 거지. 우리처럼 이런 어떤 신령한 기운이 흐르는 이런 심오한 관점에서 배꼽을 보지를 못해. 진짜 배꼽이 중요해. 근데 요즘 애들은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배꼽 티로 입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등살에 한번 뭐 입을 수는 있겠죠. 입고 나면 그날 저녁에는 반드시 잘 덮어줘야 돼. 배꼽이 냉해버리면 그 유기체는 맛이 가버리는 거야. 여기가 지금 원자력이 돌아가야 하는 근원적인 힘의 원천인데 여기를 뭐 냉하게 해가 버렸으니 원자로 다 식어버리는 거지 뭐. 그래서 제자를 보면 이제 이게 제자인 거는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이 제자 한번 봅시다. 이 배꼽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델피 신전의 그 그리스 올림포스 산의 델피 신전 앞에 요만한 바위 덩어리가 배꼽처럼 생긴 바위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중시했던 바위입니다. 그 바위를 옴팔로스라고 해요. 옴팔로스. 이게 뭐죠? 배꼽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그리스인들이 이 옴팔로스 이 자리를 델피 신전 앞에 그걸 우주의 중심이라고 봤어요. 그랬는데 이 그리스적인 통찰이 서양의학에서는 반영이 안 되어버렸지. 서양의학은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이런 그 배꼽에 대한
이런 깊은 이해가 그냥 신화에서만 떠돌고 의학까지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 황제내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라고 하는 것은 배꼽이죠. 제라고 하는 것은 제야. 같은 제자인데 육단월이 없죠. 이 제자는 무슨 제자입니까? 여기 애국자가 한 분이라도 계셔야 되는데 건널지 않는. 아니 건널제가 가지런히- 아니고 자세히 봐보세요. 가지런히 그렇죠. 가지런할 제자. 또 조금 거기서 뜻을 조금 더 하시면 뭐가 될까? 애국가를 제창. 일제히 동시에 같다. 이게 same, simultaneously, same, equal 그런 뜻이에요. 같다는 뜻이에요. 뭐가 같으냐? 집에 가서 꼭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 배꼽이요, 우리 몸에 이 전체 길이하고 이 전체 길이의 딱 중앙이에요. 배꼽. 그래서 이 제자를 쓰는 같의 길이가 배꼽을 중심으로 상체의 길이와 하체의 길이가 같다 그 뜻이에요. 잴 때 이렇게 재면은 안 돼요. 왜? 우리가 발을 이렇게 붙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손도 이렇게 해야지. 뭐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안 맞아. 이렇게 하면 여기 너무 길어.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거의 비슷해요. 조금 편차가 있는데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이 제자가 여기 있습니다. 몸의 중심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했어요, 배꼽이. 사과나무 보면 사과나무에서 우리 배꼽하고 사과나무 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꼽하고 제일 배꼽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사과나무 전체에서 사과가 지금 열려 있어요. 배꼽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꼭지. 그렇죠. 꼭지. 사과 꼭지가 사과의 정중앙에 있죠. 왜 그러겠어요? 영양을 골고루 보내줘야 되니까. 얘가 생명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둥그렇게만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슬림형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둥그렇진 않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의 중심에 우리 배꼽이 있는데, 아까 이 제대, 배꼽 줄을 말하는 이 대자잖아요, 이게. 초두를 써서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는 좀 어려우니까 아시는 분이 드물 텐데, 혹시 이 글자 아시는 분? 이게 꼭지채자예요. 사과의 꼭지하고 우리 몸의 배꼽이 같다는 게 옛 사람들이 다 알고 글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대할 때 이 제하고 사과의 꼭지가 우리 배꼽이 사과의 꼭지지. 그 뜻이. 이게 채자, 꼭지 채자. 이게 배꼽 줄 달린 채자. 그러니까 큰 눈으로 식물과 동물을 황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한 놈은 나무에 대롱대롱해서 동그라서 그렇지, 이놈도 그 중심에 배꼽이 있고, 인간이라고 이름을 가진 이놈도 배꼽의 중심이 있구나. 이거를. 사과 꼭지는 사과의 생명줄인데, 그렇죠. 사람은 이거는 배꼽이 생명줄이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 좋은 호흡이라는 거는요, 호흡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깊고 고요한 호흡입니다. 가늘고 긴 호흡, 깊고 고요한 호흡인데, 여기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어떤 호흡이
깊고 고요해야 합니까? 난숨이. 그 시작점을 착오를 일으키면 잘못하면 상기병 와서 두통 오고 불면증 오고 소화불량 왔습니다. 불가에 수행하는 승려들이요, 이 수행의 이 절차와 방법을 너무 건너뛰고 막 하다 보니까 호흡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지. 호흡법을 오래만 하면 좋다더라. 어디서 이게 잘못 비법을 전수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장입식을 계속 해버려요. 과호흡, 아까 말한 우리 과호흡. 마시는 이 우주의 천지 기운을 오래 마시면 좋으려니 큰 착각에 빠져. 누구든지 그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수행을 한 10년 한 사람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큰 병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불경, 뭐 도덕경, 뭐 아무튼 이 고대 서적들을 다 이렇게 뒤져서 내린 결론인데, 고대 현인들은 상대방이 다 자기 수준이 돼서 알기 때문에, 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해놨는지를 모르는데, 장입식은 해서는 아니 되고 장출식을 해라, 이 구분을 해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심호흡을 하라. 호흡을 길고 가늘게만 해라. 이렇게만 됐다 보니까 잘못해서 장입식 해가지고 그 삼각산 젊은 승려 셋이 죽은 거 아니에요. 오장육부가 다 썩어가지고 도끼가 탄산가스 배출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호흡은 횡격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최대한 끌어내려가지고 오장육부를 마사지해주고 자극을 주면서 그 다음 순간에 바로 쌓이는 탄산가스를 다 내뿜어줘야 돼. 이게 자유롭게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정기신이 갈물이 되고 이게 이 머리가 총명해지는 이런 어떤 그 수행의 이제 높은 단계로 가는 건데, 이게 한순간 잘못 생각하면 그 인도인들의 소위 쿤바카, 서울대 요가반 애들도요, 이 쿤바카에 미쳐가지고, 제가 그 서울대 요가반 애들하고 한참 수행을 하러 다니는데 이걸 막 들이마시고 버티는 거 막 몇 분씩. 그 죽었을 때 삼각산 승려들은요, 김일훈, 인상 김일훈의 말에 의하면 한 사람은 1시간 호흡을 하고, 한 사람은 1시간 반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뭐 2시간을 했단가? 거의 뭐 그 초인적인 경지가 그 결국 죽었어. 이 탁기와 전기를 혼돈을 일으켜. 그러니까 항상 호흡을 시작하실 때는 장출식. 장출식을 하다 보면 아무 탈이 없어요. 왜 우리가 전철을 탈 때 어떻게 타죠?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려요? 타는 사람이 먼저 타요? 바로 그거지. 그것만 하시면 돼요. 내리지 않는 놈을 두고 타버리면 안에서 싸움 나지. 엉켜가지고. 몸은요, 항상 이렇게 먼저 이완을 시켜줘야 돼요. 장출식이라는 게 이완이잖아요. 쭉 내보내주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요, 지 몸이 알아서 스스로 처리를 다 해요. 빨아들이는. 근데 욕심이 앞서서 이 입식을 과도하게 하면, 그러면은 아까 과호흡, 그 몸이 경직돼 가지고 거꾸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가지고 탁기가 일으키고 나중에 상기병 와서 쓰러져. 그래서 결국 붓다도 노자도 장자도 그 말씀의 핵심을 따져놓고 보면 다 장출식이다. 그리고 사실 모든 이 호흡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명상수련의 시작과 끝인데, 그때 반드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장출식과 장입식의 이 관계, 이거를 꼭 염두에 둬야 되고, 우리 동양에서 맨 처음 이 복식호흡을 발견한 사람이 그럼 누구냐? 그게 장자 노자입니다. 노자 제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6장을 보면은 이게 노자는요, 워낙 이게 시적인 표현으로 심오하게 책이 나가니까
처음에는 노자의 말이 이렇게만 보여요. 이 각도에서 이렇게만 보여요. 노자의 말이.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높이 올라가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도 보여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전체가 보여요. 점점 어떤 그런 자기 자신과 같이 상승하는 그런 그 심오한 책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말 도덕경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도덕경 6장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면면약존. 면면약존. 용지 불근. 거기 있는 해석은 철학적인 해석입니다. 제 책에 있는 거는 이건 곡신불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오한 철학적인 해명을 한 거고, 이거를 우리 복식호흡의 관점에서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보세요. 면면약존. 이 문자적으로만 한번 해석해요. 면면이라는 게 끊이지 않고 이어질 듯 면면이 가는 거잖아요. 약존은 뭐냐면 이게 만약 존재하는 듯한, 그러니까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이 끊어질 듯 가는 거예요. 호흡이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호흡을 써요. 그런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호흡을 하되 불근, 이게 뭐죠? 고생되는 거지. 근로 하고 노동하는 거잖아요. 불근, 고생되게 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지. 장입식을 막 이걸 억지로 참고 있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고대 동양에 처음 나타나는 복식호흡에 관한 최초의 언명이 노자 도덕경입니다. 이 문장을 받아가지고 150년 후에 장자는 항상 정신이 풍자와 조롱이 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의 이 호흡을 벌써 한번 다 까죠. 중인 지식 이후. 아까 우리 후식 이야기했죠. 노인들 하는 거. 중인, 통상의 사람들은 중인, 숨 쉬기를, 중인들은 숨을 쉬기를 후, 목구멍으로 여기서 걸려가지고 얕은 호흡을 할 뿐이지만, 이 말이에요. 보통의 중인들은 숨 쉬기를 후식, 아까 우리가 말한 것 중에 그 노인의 호흡에 해당한다는 이 후지만, 진인, 참사람은 진인, 이게 이제 노자장자 철학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보면 참 인간을 말하는 참사람, 진인 지식, 이게 뭘까요? 여기에 뭐를 썼을까요? 목? 이게 목인데 복. 실은 내용상으로는 복도 맞아요. 근데 장자는 항상 문학적이고 이게 재치가 넘치는 사람. 존재의 가장 심오한 부분을 가리키고 싶어. 장자 입장에서. 응? 이 깔딱거리는 그 얕은 호흡이 아니라 가장 깊은 반석과도 같은 호흡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여기 뭘 써? 진인 지식 이종 발 뒤꿈치 종자를 써. 이게 장자의 매력. 그런다고 해서 발 뒤꿈치를 만져볼 필요는 없어요. 장자는 이거는 상징적. 이게 이제 실은 단전을 가리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사상을 이어보겠다는 사람인데 조금 이제 수준이 좀 떨어져요. 가롱이 뭐라 그러냐면 노자가 했던 이 호흡법을 잘못 파악을 해가지고 분명히 노자는 용지 불근 그랬어요.
숨을 쉬되 고생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근데 이 사람이 기러기 홍자, 홍모, 부도 이걸 내건 거예요, 자기 책에. 그래서 기러기 털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이거를 코 밑에 붙여. 홍모를 코 밑에 붙여요. 그렇게 해서 이게 흔들리지 않게 그 호흡을 300을 해. 300회. 300을 하면 뱀과 전갈이 물지 못하고 한서가 침입하지 못하며 수 360을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포박자를 보면. 여기에 사람들이 깜빡 속는 거야. 그래서 다 그 죽은 겁니다.